뉴스 보시면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기존 전망보다 높아질 것, 빅스텝이죠. 0.5%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번에 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주가도 하락을 했을까요? 파월 할아버지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졌길래 이렇게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연준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펼치고 미래 경기 전망 그리고 금리 전망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립서비스라는 걸 미연준이 할 때가 있습니다. 립서비스는 뭐냐면은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해요. 그럼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괜찮아, 우리 천천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립서비스를 해서 시장의 그 동요를 크게 하지 않게,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내리고를 크게 하지 않게 립서비스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가서 그 통화 정책과 미래 전망 발표를 할 때는 립서비스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실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미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다, 이 명확한 태도를 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의 전일 발언에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고, 안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방준비법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가서 그냥 대충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먼저 냅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나머지 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미 연준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에는 맨 처음에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구에서 물건이 잘 도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육상에서 트럭들이 잘 운송을 못 해주면서 제품이 잘 배달이 안 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완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 2022년이죠. 작년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물가가 많이 둔화가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물가 관련된 주요 지표, PC 물가지수랑 CPI 물가지수의 그 전년 대비 증가율,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가라고 하죠. CPI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거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4%, 굉장히 높고, PC 물가, 이걸 가지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5.4% 역시 상승해 있어요. 미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든 뭘 하든 할 텐데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너무나 강력한 일자리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여기 실업률이거든요. 3.4%, 엄청나게 낮은 이런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임금 상승률 둔화되고 있다. 왜냐면 이렇게 고용 상황이 좋으면은 임금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을 주시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조금씩, 상승률이 전보다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극도로 강한 고용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여기 봤던 PC부터 CPI를 2%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 성장이 둔화돼야 되고 노동시장의 둔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경제 성장률은 GDP 성장률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GDP 성장이 둔화돼야 되고 노동시장이 둔화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여기 GDP 성장률이 이제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GDP 성장률과 주식시장의 증가율을 보시면은 장기간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요. 이 말은 GDP 성장률이 만약에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여지없이 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GDP 성장률이 올라가야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건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돼야지 된다.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이게 잡힌다는 거죠, 물가가. 그리고 두 번째, 노동시장이 또 둔화돼야 된다, 물가를 잡으려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노란색이 미국 주식시장이고 검은색이 미국 실업률입니다. 실업률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미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느 것도 주식시장에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의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FOMC는 그동안 연방기준금리 목표치를 4.5에서 4.75로 계속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인상하는 게 더 적절하다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6월 이후에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 증권 5천억 달러를 매각해서 달러를 흡수했다. 이 말은 미 연준이 국채를 사두고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시장에 팔면 달러를 받죠. 그럼 자기들이 달러를 시중에서 막 흡수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FOMC에서는 왜 이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냐? 진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미국에서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지금 필수품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 계층을 위해서 미 연준은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아서 평균 2% 수준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다. 되돌려 놓겠다.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GDP 성장률이 꺾이고 고용이 망가져서 주식시장이 다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이 물가는 무조건 2%로 돌려놓겠다. 자, 그리고 이 PCE 물가지수를 가지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PCE 물가지수 세부 지표 중에서 서비스 물가가 계속 상승 중이에요. 여기에 파란색이 상품이고 이게 노란색이 서비스인데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상품 물가는 그래도 떨어지고 있죠. 서비스 물가의 세부에 대해서도 FOMC 보고서에서 나오는데 2022년 하반기에 임대료 인상이 둔화되고 있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상 폭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완화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고용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주 설명드렸죠. 진로 렌트비 증가율이 작년 2022년부터 떨어지고 있고 주택가격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 상승률은 뭐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한 가지 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게 현재 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이게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8%, 4%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결국엔 1980년에 20% 인상이 잡혔다는 거죠. 네, 지금은 다행히 올라가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2%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현재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 노동 공급자가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노동시장의 이게 타이트함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강한 상태가 웬만하면 꺾이지 않는다는 거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좀 높아지면 일할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이 노동시장 참여율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시장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주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가용 노동자가 늘어나니까 노동시장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참여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고 강하다 그러면은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GDP 성장률도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때문에 GDP가 계속 올라가냐?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소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주택 경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주택 부분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유는 소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다 보니까 미연준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뭐 지루해질 때쯤에 이제 보고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파월 의장이 의회에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증언, 뭐 브리핑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가 핵심인데 여기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본 대로 주택 부분의 물가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 핵심 서비스 부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서서히 잡혀나가는 조짐이 전혀 없다.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되겠다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며 이건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냐 하면 노동시장의 여건이 나빠져야 된다.
즉 노동시장이 나빠지면은 서비스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강력한 임금 상승은 근로자분들한테 좋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단 잡혀야지 그 경우에 좋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의회에 참석해서 파월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박살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재죠.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항상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럼 지금도 주식시장이 박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소비자 지출이 견조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지금 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 활동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의 고정 투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점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악영향이 확산 중이기 때문에 요것도 때려잡아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지만 경제 지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궁극적인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대비해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FOMC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0.25% 인상을 했는데 0.5% 인상할 수 있다,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FOMC의 가장 큰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1960년대 80년대 봤죠. 그때 조기 완화를 하면서 기대 심리를 키우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결국 20%까지 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강력한 경고다. 그러니까 FOMC는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거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기준금리 상단을 뭐 5에서 5.5% 정도 기대를 했죠. 근데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살펴봤지만 이 고용시장이 계속 좋으면 기준금리 계속 올려서 6%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기준금리 예상이 확실히 뛰어넘어진 겁니다. 종합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미연준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다. 이게 이번 의회의 통화보고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표에서 나타났어요. 물가 관련된 지수가 2%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 올리고 고금리 장기간 유지하겠다,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지목한 게 강한 고용이다. 고용 상황이 악화돼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질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를 올릴 거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돼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보다 FOMC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 경기 둔화,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 감수하고 물가 먼저 잡겠다.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하냐? 과거 1960년대에서 80년대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고금리는 유지한다는 것도 못을 박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지표들이 계속 강하면 금리는 더 오른다고 확실히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 가능성은 아예 희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고 주식시장이 하락이 우려돼서 혹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살살 올리거나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PC 물가 이거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2%까지 떨어지는지 이거만 봐야 돼요. 이거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확실히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미 연준이 보탬이 되는 좋은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뭐 최저점 잡아보겠다, 여기서 뭐 돈 벌어보겠다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전재산 투자하고 이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는 그냥 시장에 잠깐 빠져서 관망하고 있다가 다시 뭐 금리도 낮추고 경제도 살아나는 지표라도 확인되면 그때 투자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예요. 뭐 트레이딩의 고수다, 나는 기가 막히게 잘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시장에서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직장인이고 내가 뭐 그렇게 고수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실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헐적으로 해주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냥 말로만 제가 때우지 않아요. 리액션으로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과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영상에선 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